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환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격 저장소 복제 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지역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 그리고 원격 저장소 복제,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원격 저장소를 복제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을 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GitHub에서 원격 저장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저장소를 지역 저장소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원격 저장소의 별칭 이름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유명 원격 저장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클론의 개념은 말 그대로 복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GitHub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저장소를 자신의 PC에 복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GitHub에 있는 Git이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를, 다시 말해서 github.com Git이 바로 이 Git의 오픈소스가 저장되어 있는 계정이에요. GitHub에 또 들어가시면 Git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복제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GitHub와 같은 원격 저장소는 GitHub만 있는 곳이 아니라 bitbucket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는 공개된 저장소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를 했든지 간에 누구나 다 복제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저장소 생성과 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GitHub 원격 저장소를 먼저 생성하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 이름이나 저장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예에서는 git 클론이라고 하는 저장소를 만드는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만든 GitHub의 주소를 이따 말씀드릴 복사 방법에 의해서 복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PC Git에서 원격 저장소 복제를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어는 git clone 그 다음에 주소를 적어 주시면 돼요. git clone 주소예요. 자, 또 다른 방법은 git clone 복사된 주소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하게 되면은 원래 GitHub에 있는 동일한 이름으로 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처럼 인자를 두 개 쓰시면 이 두 번째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이 복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뒤에 점을 꼭 쓰시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바로 복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얘는 동일한 이름의 하브 폴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복제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새로운 폴더명으로 요 복사된 주소에 저장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브가 아니라 현재 폴더에 바로 이 복사된 주소의 저장소가 복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원격 저장소 별칭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복제를 한 이후에 git remo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시면 원격 저장소 목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복제를 한 이후에는 이게 origin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origin. 물론 이거는 나중에 이 이름을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론을 했으면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클론을 한 주소의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git remote -v라고 하는 옵션을 쳐주시게 되면 저장소의 원격 저장소 주소가 나오고요.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목록이 좀 두 개 정도가 더 나와요. 근데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v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계정에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git clone이라는 저장소를 만드는 화면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새로운 저장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Create a new repository.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너는 자신의 계정이 나올 거예요. 저는 AI7DNN인 저의 계정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원하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저장소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예에서는 git clone이라고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간에 빈 공간을 넣어 주시면 실질적으로 이 GitHub가 저장소 이름을 만들 때 무조건 대시를 넣어줍니다. 빼기를 넣어줘요. 그걸 의도해서 빈 스페이스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직접 대시를 쓰든가 아니면 공간을 비우던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디스크립션 내용이 있어요. 설명을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설명은 뭐 영어나 한글이나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저장소를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그런데 처음에는 계속 공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든 거를 남들이 또 보고 테스트하고 하는 것도 해봐야 될 테니까요. 처음에는 프라이빗 만드지 마시고 퍼블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add a readme 파일을 추가할 거냐라는 마크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readme.md 파일이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 readme.md 파일은 일반적으로 저장소를 설명하는 내용을 그 안에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디스크립션에 쓰는 내용이 readme.md 파일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또 add.getignore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 choose your license라고 나와요. 그래서 choose your license도 뭐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보셔도 좋고요. 뭐 안 하셔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reate repository라고 하는 녹색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GitHub에서 저장소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AI7DNN인 저의 계정으로 git clone이라는 저장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정 이름 슬래시 저장소 이름의 저장소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그 화면에서 이 중앙에 녹색의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자, 이거를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하부가 보이는데 자, 그 중에 여기 보시면 바로 본인의 저장소 주소가 보이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왼쪽에 써져 있는 주소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git bash에 에디팅을 하기에는 너무 단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복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가 클론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복사를 해 온 것을 가지고 클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git bash를 열어서 적정한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git bash를 하나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pwd 하면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보일 겁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이 표시와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명령어인 git clone,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편집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까 복사를 했으면 여러분이 git bash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러한 팝업 메뉴가 뜹니다. 이 팝업 메뉴에서 세 번째 페이스트, 바로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게 더 귀찮을 때는 그냥 단축키 Shift Insert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Shift Insert를 누르면 바로 여러분이 좀 전에 복사한 주소가
요 부분에 쫙 나와요. 그러면 바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바로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git 클론 주소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면 오타가 난 글자가 없거나 주소가 제대로 지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클로닝 인투, 리모트, 리시빙 오브젝트. 자, 이러한 출력 표시가 표시되고요. 결국 프롬프트가 떨어지면 그 저장소에 있는 GitHub의 저장소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PC에 그대로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브 폴더를 지정해서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쓰시고요. 요 뒤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명을 지정하면 그 폴더명으로 저장소가 쏙 들어옵니다. 복제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git 클론 주소 하나 띄고 점을 쳐주시면 이 점이라는 게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얘를 복제해달라 라는 의미가 돼요. 네, 그렇게 복제를 하시면 현재 디렉토리에 복제가 돼요. 자, 여기 gitbash 예제에 있는 거는 제가 git 클론이라고 하는 본인의 이 git 저장소를 이렇게 git 클론 테스트로 복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git 튜토리얼에서 이 작업을 하셨으면 git 튜토리얼 하브 git 클론 테스트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복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서버에 있는 원격 저장소가 다 내 PC로 다운로드 받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굉장히 사이즈가 큰 원격 저장소를 내려받으려면 네트워크가 빠르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겠죠. 자, 다음은 git remot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제를 한번 한 다음에 자, 복제된 디렉토리인 git 클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pwd print working directory 디렉토리 한번 확인하시고 git remote 또는 git remote -v를 하시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git remote로는 오리진 하나만 보여요. 근데 git remote -v 하면은 동일한 데인데 이 끝에 보면은 fetch, push 뭐 이런 거로 분리가 돼서 보여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격 저장소의 이름이 우리가 클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이 오리진이라는 이름이 바꿀 수 없는 고정적인 값이 아닙니다. 이 오리진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좀 전에 복제한 그 주소가 아니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원격 저장소 주소를 오리진에 저장하고 싶으시면 git add, git remote add, origin URL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리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git remote show origin을 통해서 오리진 원격 서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미 지정한 오리진이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의 별칭 이름도 바로 remote rename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리진을 org로 바꾸겠다라는 의미예요. 삭제도 가능합니다. git remote rm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rm은 remove의 의미죠. 그래서 remote rm org를 하면 이 org를 삭제하게 되는 거죠. 삭제. 자, 원격 저장소에 관련된 명령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 remote -v로 원격 저장소와 연결이 된 별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오리진과 VS 코드가 현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VS 코드를 여기에서 저는 github.com
토발즈 리눅스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get remote add로 주소를 저장하지 않았다면 요거는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했을 경우에 VS 코드도 보인다라는 거를 여기에 표시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에서 git remote rename VS 코드를 M 코드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시면 git remote -v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전에 있던 VS 코드 이름이 M 코드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리진은 그대로이죠. 자, 이렇게 하고 get remote show 오리진을 하면 오리진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버의 원격 서버의 저장소의 내용과 지역의 저장소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의미의 up to date라는 게 맨 마지막에 표시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get remote rename origin org라고 하면은 여기 origin이라고 했던 이름을 org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renaming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get remote로만 표시하면 아까 origin이 아니라 org가 나오고 또 m코드도 바꿔놨기 때문에 m코드가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git remote rmorg 하면 org가 없어져요. 삭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 git remote를 하면 m코드만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git remote show origin 또는 제가 atom이라는 이름으로 그 별칭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다른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git remote show origin의 한 예를 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보시면 head branch가 현재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고 이 리모트에 있는 브랜치가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음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는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이거는 제가 여기 URL도 나오지만 아톰이라고 하는 GitHub 사이트를 추가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아톰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유사한 아주 유명한 편집기예요.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 사이트를 주소와 연결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로컬 브랜치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또 로컬 레퍼런스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업투데이트라고 또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로 클론을 해 왔으면 서버와 지역 PC의 데이터가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항상 업투데이트라고 데이터가 동일하다라는 메시지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실습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복제가 잘 될 수도 있고요. 복제가 되다가 끊기거나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양이 좀 적진 않습니다. 이걸 감안하시고 실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명한 편집기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 주소가 github.com 마이크로소프트 vs 코드입니다. 실제 주소는 동일하고요. 저장소 주소는 꼭 .git이 들어가요. 다음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편집기 아톰이에요. 아톰은 github.com 아톰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git을 넣어주면 저장소 주소가 됩니다. 다음은 버전 관리 시스템 Git이에요. 얘는 git이에요. git. 그래서 git.git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의 인공지능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의 오픈소스 사이트는 github.com tensorflow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장소 주소는 맨 뒤에 .git을 붙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적당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는 C 드라이브 밑에 OSS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든 다음에 여러분 탐색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팝업 메뉴에서 이 코드로 열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로 열기를 클릭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열려요. 여러분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린 상태에서 이러한 바탕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클론 깃 리포지토리라고 나오죠. 이 클론 깃 리포지토리를 클릭하시면 여기 명령 팔레트에 뭐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입력하려면 글자 수가 많으니까 아까 해봤던 대로 여러분이 유명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코드 버튼을 눌러서 그 주소를 복사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쫙 한 번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굳이 git clone 이거를 안 쓰고도 복제를 바로 해줘요.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느 폴더에 복제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좀 전에 지정한 파일을 폴더를 다시 지정해 주시고 셀렉트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대화 상자가 하나 뜨는데 거기에서는 오픈할래, 새로운 윈도우로 오픈할래, 기타 두 가지 버튼이 더 눌러주는데 오픈을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예전 거는 없어지고 지금 만들어진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오픈인 뉴 윈도우를 선택을 하시면 기존에 있는 거 놔두고 새로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또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러 개 넣어놓고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필요할 때는 두 번째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화면은 복제가 성공한 화면이에요. 그래서 복제가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이 왼쪽에 보시면요, 복제가 된 내용물이 보입니다. 복제가 된 내용물이.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만약에 깃깃을 복제했다고 한다면 얘는 좀 폴더도 많고 파일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탐색기에서 확인해 보면 많은 파일과 폴더가 내려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이에요. 똑같으니까 이걸 보고 어떠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걸 복제해 오더라도 소스를 보거나 구조를 보는 것 이외에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발을 어느 정도 해봐서 이제는 이러한 유명 오픈소스의 기여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오픈소스를 내려받아서 여기에 소스를 여러분이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기여자로서 그 서버에 소위 말해서 풀 리퀘스트 요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이 실질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도 이 보시는 것처럼 git bash를 열어서 명령으로도 똑같이 복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이렇게 git bash를 열어서 우리가 실제 명령어를 친 그 화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원격 저장소 복제 클론에 대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GitHub에 원격 저장소를 생성한 이후에 클라이언트의 지역 저장소를 복제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클론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git clone이라고 하시고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소는 원격 저장소에서 복사해 오시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git clone 다음에 주소를 쓰시고 이후에 스페이스 이후에 점을 치시면 현재 디렉토리에 만들어지시고요. 점을 안 치고 첫 번째 줄처럼 쓰시면 동일한 이름의 지역 저장소 폴더가 생성되고 만들어집니다. 다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소 이후에 원격 저장소의 주소 이름과 다른 본인이 원하는 폴더 이름을 적어주시면, 다시 말해서 마이테스트라고 적어주시면 원격 저장소를 마이테스트 폴더에다가 여러분이
복사를 해준다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원격 저장소 관리에서는 자, 원격 저장소의 별칭 목록을 보기 위해서는 길리모트 -v, 또 오리진이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 별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리모트 쇼, 이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리모트 리네임 오리진 org를 하시게 되면 오리진을 org로 이름을 바꿔주겠죠. 다음에 git remote rm org를 하시게 되면 원격 저장소 별칭 이름인 org를 삭제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명령어를 통해서 저장소를 복제해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도 원격 저장소를 쉽게 복제해 올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럴 때는 바탕 화면에 있는 git clone 리포지토리를 바로 클릭하시면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면 바로 원격 저장소를 복제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